자, 여러분,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모두를 속일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중요 방향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시간봉에서 여러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단을 닿지 않고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1, 그 다음에 여기를 2, 여기를 3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다 비슷한 그림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이라는 거는 지속받으려면은 여기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안 됩니다. 지속을 하려면은 매물대를 쌓아줘야 해요. 매물대를 쌓아야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4시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봤을 때 이러한 1번, 2번, 3번 같은 상승은 매물대를 쌓지 않고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들은 위에 매물대가 크게 잡혀 있거나 밑에 매물대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심하게 움직여지는, 위아래로 조금 심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차트 보면서 한번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을 할 때 한 번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려면 중간 다리에 매물대를 형성해 줘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상승 나오고 매물대 형성하고 2번 상승 나오고, 그런데 현재 같은 자리에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죠. 계속 상승으로만 유지시켜 버리는, 추세가 아예 상방으로 틀어서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몰라요. 뭐 이렇게 매물대를 쌓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추세를 타고 있는 반등의 상승입니다. 보시면은 최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 조정값에 반등을 치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상승세를 강하게 해서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면 몰라도 지금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치려면은 단기적으로도 계속 매물대를 쌓아주면서 올려야 하는데 지금 이런 플래그 패턴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림에서 지금 매물대를 쌓지 않고 계속 반등치고 하락하고 반등치고 하락하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상승 한번 해주고 매물대 쌓아주고 상승해주고 매물대 쌓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매물대 쌓아주고 상승하고. 자, 그리고 상승하고 매물대를 쌓지 않고 강하게 올리려면은 거래량이 크게 붙어줘야 합니다. 요 정도까지의 큰 거래량이 발산되면서 상방 돌파되는 거래량이랑 캔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매물대를 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러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러한 반복 패턴에서 중간 구간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구간들 다 중간 구간들이죠. 중간 구간들을 보면은 그냥 쉽게 올리고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1시간 봉을 봐도 뭐 여기나 매물대를 쌓지 않고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갈 때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한번 진행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데 거래량 터진 시점에서 지금 이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전의 꼬리들, 자, 여기 구간 말고 여기 구간으로 찍어주고 올리고 또 찍어주고 올리고, 지금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보다는 이러한 자리까지는 일단은 조정을 좀 열어놔야 한다. 여기로 잡지 않은 이유는 일단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횡보한 구간을 지지받는 것보다는 이러한 V자 반등에서 찍어준 밑꼬리에 지지받는 게 훨씬 더 찍고 올리기에는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랑 같은 이제 플락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쌍봉 찍고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반등치고 이탈됐어요. 여기 라인도 반등치고 한번 이탈되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림 자체가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요거를 캡처해서 현재 자리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떨어지고 나서 지금 옆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우상향 그림 그려주고 조정 나오는데,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데이터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데이터인데 현재 같은 자리에서는 아직 이러한 저점 이탈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구간을 한번 지켜주고, 하단 추세는 이탈되었지만 일정 구간을 한번 지켜주고 반등 쳐주는 그림으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반등 쳐주지 않고 이전에 꼬리까지 간다라면은 여기로 똑같은 그림으로 보면 되겠죠. 왜 지금 밑에까지 안 보고 일정 구간에서 반등을 보냐고 하면은 아직 상승에 대한 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자,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만큼 상승했는데 하락은 이만큼 나왔어요. 그렇죠? 상승은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 구간이 깨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 자리는 깨질 수 있어도 이 밑에 저점 꼬리는 아직은 아니다. 저점 꼬리가 만약에 깨진다면은 여기 같은 플렉탈로 현재 진행을 바라보는데 요거는 일단 2순위로 봐야 하는 거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치는 게 일단은 1순위로 봐야 한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승할 때 매물대를 쌓아주면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매물대에 쌓아주고 추가 상승, 여기에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래량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왜냐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지켜준다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차트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더 붙을 수 있는 차트의 방향성을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계속 매물대 없이 상승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까 플래그 같은 패턴에서 여기서 한번 이탈되는, 근데 이탈돼도 여기 꼬리 말고 여기 꼬리까지는 한번 테스트 나오는 그림으로 일단 1차적으로 봐야 한다. 만약에 꼬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201 이제 대하락장 플렉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격대는 이 정도 된다. 81,200 정도. 자, 비트코인 CME 차트입니다. CME가 지금 여기 갭이 현재 났었는데 갭을 한번 메꿔줬어요. 여기서 메꿔주고 다시 돌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패턴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본다면은 한번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주고 갈 것이냐, 여기까지 또 한번 이렇게 여기서도 쳐줬으니까 쳐주고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도 현재 단기적인 갭이 났으니까 이 갭 구간이랑 하단 구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려주고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지 않았더라면은 일단은 이런 자리가 조금 도달하면 뭐 73K 뭐 이런 부분이 좀 도달하면은 강력하게 비트코인 현물을 조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일단 하락의 선 요 정도, 밑에 선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에서 만약에 현물 매집을 할 거라면은 저는 여기 자리를 좀 돌파한 한 98K 정도, 98K 정도에 잡아놓고 그다음에 밑에 또 손절가를 잡아놓겠죠. 손절가를 뭐 94K 정도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100K가 넘어가고 뭐 100K, 110K, 120K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쭉 그냥 홀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고점에 사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일정 구간에 사든지 살 수 있는 구간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여기 메꿔줄 것인가. 그래서 한번 그냥 눌려주고 이러한 뭐 추세가 이탈되더라도 한번 눌려주고 그냥 반등 쳐주는. 근데 반등해서 뭐 여기까지 한번 눌려주고 반등 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올려서 눌리는 것보다 이런 데까지 한번 눌려주고 반등을 치는 게 이러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도달했을 때 약하게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더라도 다시 이런 데까지 심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눌려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상. 그 다음에 지금 자리로 치면은 여기랑 여기랑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한번 더 빠지고 또 한 번 빠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전에 꼬리를 깬다라 가정했을 때, 이전에 꼬리를 한번 깬다라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깨주고 비벼주고 또 한 번 깨지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보통 여기랑 겹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번 찍어주고 상승.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이제 상장 폐지 투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코인들 등 이제 22개의 디지털 자산 투표 대상이다. 바이낸스는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정식 심사를 최종적으로 진행한 후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장 폐지라는 게 보통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대규모 상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상폐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묶여있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들이 그냥 출금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출금보다는 코인으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수혜받는 코인들이 보통 메이저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한번 당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걸 그냥 좀 사놔야겠다, 리플 이런 걸 좀 사놔야겠다 해서 좀 메이저들로 좀 수급이 될 수도 있다. 업비트에서도 만약에 대량 상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 우려는 4월 2일에서 7월 사이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율은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앞서 스콧 베센트 및 재무장관은 관세율 발효가 지연될 가능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뭐 에이다 등 미국 기반 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이에 따라 뭐 파이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자산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포함될 가능성이라고 봐야 돼요. 가능성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0.1%일 수도 있어요. 0.1% 가지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재밌는 내용 중 하나가 파이코인이 요게 그 심슨이라는 애니가 있는데, 심슨이 그 예언을 하기로 좀 유명한 애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코인 딱 그림 딱 있고 옆에 차트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막 떡상하는 차트 그림이. 이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진짜 이렇게 애니처럼 될까 봐서 그냥 핸드폰으로 딸깍하면 채굴 할 수 있는 채굴 방식인데, 요거를 과연 사줄 사람들이 존재할지, 그냥 딱 눌러서 채굴을 할 수 있는 무료 채굴 방식이잖아요 이게. 근데 막 3달러, 5달러, 10달러 가면은 그걸 사줄 사람들이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비트입니다. 봐달라는 코인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이평선의 일봉인데, 자, 차트가 지금 21선을 보면은, 자,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완만해지고 있는 구간에서 21선이 지금 돌파되었어요. 자, 이전에 돌파되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자, 돌파되었다가 다시 이탈되는 그런 무빙들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돌려감는 형식의 돌파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좀 가지고 있다, 차트가. 근데 뭐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러한 구간들 한번 크게 눌린 자리에서 반등 치는 구간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락한 자리에서 이탈되는 구간 두 번째, 이런 구간들이 맞물리는 자리가 보통 이탈되고 올라왔을 때 저항 자리로 잡히게 되는데, 지금 미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데까지 좀 같이 돌파가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V자 반등을 찍어주고 다시 말린 형태에서 21선 위에 놀아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어요. 21선에 대한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리면서 반등을 쳐줄지, 아니면은 이탈되고 이전에 꼬리를 한번 테스트할지. 자,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면 좋은 흐름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빠진다면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까 미나처럼 똑같이 이러한 저항대가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최근 이러한 거래량들이 거의 죽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1000원 밑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좀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이쪽으로. 그래서 아직은 스페이스 아이디는 흐름이 좋지도 않고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차트 진행이죠.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방향성이 나와줘야 한다. 자,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미나랑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반등 칠 때 좀 세게 칠 수 있죠. 이전 꼬리만 해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 뭐 저항 맞은 구간, 돌파 나와서 큰 상승 나온 구간, 눌릴 때 지지받았던 구간, 이런 구간들이 맞물리는 자리를 조금 넘겨줘야 하는 차트다. 이런 데까지는 64%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21선 간간히 돌파 나왔으니까 보통 이런 데까지 한번 1차 오르고 눌리고 2차 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겠죠. 샌드박스도 차트가 괜찮아 보이네요. 얘는 뭐 바닥갱신을 여기만 이제 하고 나서 이전에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반등을 쳐준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도 이 정도까지 좀 시원하게 가줄 가능성은 차트적으로 계속 그런 무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샌드박스는. 그다음에 주봉 21선과 아까 제가 봐드렸던 일봉 이런 데까지는 뭐 올라온다라는 구간들이 현재 조금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대까지는 일단 뭐 상승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는 미나 샌드박스 요 정도? 스택스는 좀 애매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